네, 정치권 이슈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캠프에서 처음으로 황 내정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지사의 갈등, 일단은 일단락되는 모습입니다만 주자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추은호 해설위원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교익 내정자. YTN에 출연해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캠프의 총괄 특보단장 안민석 의원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사퇴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라디오에서 어떻게 인터뷰했는지 내용 듣고 오겠습니다. 저는 황교익 내정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황교익 리스크, 황교익 논란은 어제 이낙연 정치 생명 끊겠다는 발언으로 상황이 저는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것은 수류탄이 아니라 핵폭탄을 경선 전국에 투하를 한 꼴이고요. 지금까지 황교익 내정자께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다 했어요. 120%. 이 본인과 인명권자를 위해서 용단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면은 임명철에도 저는 결심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안민석 단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다라고 캠프에서는 일축을 했습니다만 이런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는 것, 그것은 아무래도 경선 국면에서 지금 도움이 안 된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일은 그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는 경기도의 일이다.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결정할 문제지 캠프라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대선 경선을 이렇게 좀 도와주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 지사에게 캠프 차원에서 어드바이스는 할 수 있어도 결정하고 선택하는 몫은 이재명 지사의 몫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좀 거리를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 문제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자칫하다가 이재명 지사의 그 지지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민감하게 보고 있고 빨리 그 봉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속마음들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풀려가는 것이 아니냐. 서로 할 말은 다 했고 이제 좀 좀 수습하는 과정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30일 청문회 경기도 의회 차원의 청문회까지 진행이 될지 그 전에 정리가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오늘도 황교익 내정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짧게 답변했는데 뭐라고 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짧게만 안 하고 안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딴거 여러 가지 물어보고 있다고요? 짧게만. 네, 알겠는데 오늘은 그냥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여론 살펴보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생각은 좀 어떠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근데 안민석 의원님이 황교익 내정자가 자진 사퇴해야 된다는 인터뷰를 하셨거든요. 네, 들으셨죠? 미안합니다. 답변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평소 기자들 질문 피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오늘은 답변을 피하는 모습. 아무래도 여러 가지 참 고심이 깊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이재명 지사로서는 이 문제에서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은 계속 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불안감 때문일 겁니다. 그렇군요. 이 그 문제가 처음 애초에 발생한 것이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직을 경선하면서 계속 갖고 있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데서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사 찬스를 쓰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공격 때문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재명 지사가 순순하게 물러나게 된다라면은 한 번 물리면 계속 공격이 들어올 거다. 경기도에 지금까지 했던 인사 전반에 대한 공세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 번 밀리면 안 된다라고는 점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사과하는 식으로 물꼬를 텄고 예. 그러면 나름대로 좀 그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황교익 내정자가 오늘 YTN에 출연해서요.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일단은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도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결정을 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듣고 오겠습니다. 제가 왜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진 사퇴 뭐 이런 말들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뭐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이 뭐 의견이 지금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 임명권자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내정 철회를 한다면 인정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 이재명 지사도 이 순으로 논란을 수습할까요? 저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 보입니다. 뭐냐면은 이게 황교익 씨가 아직 민주당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민주당의 대표를 지냈고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그리고 민주당의 유력한 경선 주자 중 아닙니까?를 겨냥해서 정치 생명줄을 끊겠다. 이런 그랬었죠. 발언은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재명 지사도 민주당원이고 네.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그런 발언을 한 사람을 경기도의 산하기관장으로 임명한다. 그것은 그런 좀 부담이 크겠네요. 굉장히 부담이 클 겁니다. 예.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황교익 내정자에 대한 캠프 관계자의 이 친일 발언에 대해서 직접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이 친일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 요구는 황교익 씨가 계속 주장해 왔던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오늘 YTN에 출연해서도 이낙연 후보가 사과를 해온다면 정중하게 나도 사과를 하겠다. 그동안의 나의 발언이 과했다는 것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다음 수순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예,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제 그 황교익 씨에 대한 친일 프레임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후보가 직접 한 건 아니죠. 그렇죠. 신경민 전 의원이 의원이 캠프 상임부위원장 아닙니까? 예. 오사카 뭐 관광공사 이렇게 친일 프레임을 그로 공격을 한 데서 예. 시작이 됐다 보니는 예. 거기에 대해서 미러링이다라고 황교익 씨는 말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낙연 후보가 명확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네. 발언이 저기 전부였는데 하지만은 간접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이 하나의 물꼬가 되지 않을까,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차피 정치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극한까지 싸웠다가 또 말로 풀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뜻밖의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이재명 지사 측으로서는 예비 경선 과정에서 상당히 기본소득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바지 논란으로 이런 것들로 이렇게 기세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 꺾인 기세를 만회시킨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란 이것을 내세우면서 이낙연 후보 측의 기세를 꺾어놓을 수가 있었죠. 그랬군요. 그렇지만은 그 지사 찬스라든가 황교익 씨 논란 이것이 다시 그 꺾어놓은 그 기세를 다시 또 판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래서 서둘러서 이 문제를 무마시키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의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황교익 파문 어떻게 수습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낙연 캠프 측에서요 작성한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실태라는 문건이 지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 문건을 본 일부 유튜버들 온라인 매체들 블랙리스트 아니냐라고 반발하고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진보 진영의 일부 유튜버들이 이제 제기한 겁니다. 이낙연 캠프 측에서 이낙연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문건을 한 8쪽 되는
문건을 작성했다. 예. 이것이 블랙리스트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문건을 보면은 한 유튜버 여러 곳 상대로 이낙연 그 후보에 대한 지지라든가 우호적인 것은 몇 건, 그리고 예. 비방한 거 몇 건, 이렇게 나름대로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런 유튜버들이 경기도로부터 홍보비를 받았다라고 하는 지적인데, 이것에 대해서 진보적인 유튜버들인 블랙리스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이낙연 캠프 측에서는 작성한 건 맞지만은 맞다. 그것은 모니터링을 하는 실무 담당자가 자신의 업무 편의를 위해서 작성을 한 것은 사실이지. 예. 이것이 무슨 블랙리스트냐, 무슨 그 불이익을 주기 위한 그런 문건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후보 측의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격화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당 홈페이지에 권리당원 게시판, 정책 게시판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틀 동안 중단이 예. 되는데요. 하도 그 각 지지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기도 하고 또 고소 고발까지도 진행이 되니까 좀 쿨다운 시키는 차원에서 권리당원 게시판을 잠정적으로 폐쇄하겠다라고 하는 공지가 오늘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런 것이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지난 2017년이죠. 네. 당시 경선 과정에서도 자유 게시판이 폐쇄가 된 적이 있습니다. 네. 워낙 그 경선 과정에서의 지지자들 간의 그 대립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복귀되는데 꼭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2년이나 걸렸습니다. 이해찬 대표 시절에 2년 지나서 복구가 됐는데 또 다시 이틀 동안에 잠정적으로 물론 그 운영을 중단하는 거지만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예. 자유 게시판 또 영구히 폐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나 그 후보 캠프 간 지지층들이 상대를 공격하는지 비방하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 같은데, 이틀이 사흘이 되고 나흘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그렇다고 해서 지지자들 또 당원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운영하는 측에서는 고민이 상당히 좀 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나온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8월 3주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지사 26, 윤석열 전 총장 19, 이낙연 전 대표 10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낙연 대표 소폭 하락, 이재명 지사가 소폭 상승했네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소폭 상승, 윤석열 현상 유지, 이낙연 소폭 하락. 뭐 이런 식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지난 이 조사가 월화수를 조사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동안에 그 민주당에서는 또 이낙연, 이재명 간의 갈등, 그리고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또 갈등이 다 내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그렇군요. 결과를 보니까. 예. 정당 지지도를 봐도 민주당, 국민의힘 지난주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추세는 이재명 지사 경우에는 한 25% 전후, 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20% 전후, 그리고 이낙연 후보 경우에는 12%에서 10% 전후, 이런 추세는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국 지표조사는 이재명 지사가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전국 지표조사는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실시를 하는데요. 전화 면접원이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표본은 안심번호, 그러니까 통신사로부터 받은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는 그렇군요. 그런 여론조사입니다. 네. ARS 리얼미터 조사하고는 좀 다른 결과인데, 가상양자 대결도 잠깐 보고 갈까요? 네, 가상양자 대결 역시 이재명 지사가 43대 35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국민의힘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리 발언을 두고 지금 진실 공방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준석 대표가 관련 언급을 자제했고요. 원희룡 전 지사도 간단하게 SNS에 글을 올리고 자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단락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 좀 일단락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 원희룡 전 지사 둘 분 다 잃은 것이 많을 겁니다. 득보다 뭐냐면 실. 신뢰 문제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거죠. 예. 당 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통화한 내용을 한 측에서 뭐 내용을 밝히고 또 거기에 맞서서 그 통화 내역을 녹취록을 공개하고 과연 이런 상황을 가지고 누가 앞으로 당 대표나 아니면 대선 주자 누가 믿고 전화를 하겠느냐, 믿고 정치를 하겠느냐. 예. 이 문제가 가장 크게 그 대두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두 사람 모두 큰 상처를 입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준석 대표로 리더십의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원희룡 지사는 원희룡 전 지사 그대로 신뢰의 그 상처를 입었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원희룡 전 지사가 이준석 대표 당대표 선거 때 지지 선언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또 이렇게 정치적 상황이 변하면 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 오늘은 당내 주자들과 설전을 벌이는 대신에요, 대여 투쟁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반대하고 시위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이 언론중재법에 대한 강행시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안 좋게 기억될 것이고, 최근에 우리 원내 지도부가 큰 마음을 먹고 국민을 위해서 마련했던 그런 협치의 틀이라는 것을 민주당과 청와대가 스스로 발로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동안 왜 정부 여당이 아닌 당 대권 주자들과 싸우느냐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준석 대표, 자 오늘부터 대여 투쟁에 나서는 걸까요? 자, 추훈 해설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이 건을 계기로 그러니까 대여 투쟁에 강경하게 나갈지, 예. 아니면은 그냥 말로 그칠지 굉장히 그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네네. 보통 미디어법은 그 언론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하게 야당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미디어법이 통과된 적이 있었죠. 미디어법 파동. 예. 종편을 이렇게 만드는 그 법이었는데, 종편이 탄생했죠. 그 법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법 당시에 그 당시 민주당 정세균 대표였죠. 몇 달 동안 강경 투쟁을 한다고 국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세균 대표를 비롯한 몇몇 그 의원들이 의원직 사퇴서까지 제출하는 정도로 강경한 투쟁이 벌어진 적이 있는데, 과연 이준석 대표가 미디어법 관련 언론중재법 가지고 싸울 태세로 나갈지, 그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같은 원회이지만은 황교안 대표 시절에, 미래통합당 대표 시절에 강경한 대여 투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공수처법이라든가 아니면 선거법 개정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또 이제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오늘 내일 지켜볼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정 현안에 대해서 협조하는 야당, 새로운 모습 보여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대여 투쟁을 앞으로 계속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당 대표와 대권 주자의 갈등 이제 잦아드는 모습이지만 경선 후보들 간의 기싸움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 경선 룰과 관련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역선택 방지 조항이 뭐냐 하면은, 네. 경선을 이제 주로 여론조사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민주당이라든가 정의당이라든가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경선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면서 선생님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느냐라고 이제 물었을 때 국민의힘 지지자나 아니면 무당 측만 조사에 응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조항인데, 그런 이제 취지인데요.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을 국민의힘은 경선 과정에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경준이가 그렇게 그 건의를 했고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이 된 상태인데, 그런 그 결정이 나오자 윤석열, 최재형 측에서는 이것은 역선택 방지를 해야 된다. 다시 원상복귀해서 다시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후보별 지지층 이념 성향을 보면 왜 윤석열, 최재형 측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보면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보수층에서 42%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다만 진보 쪽에서는 9.4%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경우 보수는 12.7밖에 지지를 안 하는데 진보 쪽에서 가장 높은 17.6%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홍준표 의원이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 방지 없어야지 본인들한테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선택 방지가 없으면 이제 홍준표,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득을 보겠죠. 네. 반면에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측은 아마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러면 과연 역선택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이 부분은 사실 검증된 건 없습니다. 네. 검증된 건 없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이런 거 굳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조항 방지 조항은 없었고요. 네. 다만 한 번 도입이 된 적이 있는데 네. 이준석 대표를 선출한 지난 국민의힘 대표 네. 경선 과정에서는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랬군요. 존재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이제 이준석 대표가 밀었는데 당내 반발이 워낙 많다 보니 지금 새로운 인물로 김종인 전 위원장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 인터뷰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두 분의 말을 차례로 듣고 오겠습니다.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도움을 받지 않고 이번 대선을 치렀으면 하는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당에 어른이 없구나, 네. 조정할 분이 없구나 하는 걸 제가 최근에 최고위에서 너무 많이 느껴서 이제는 아예 뭐 어른을 모셔와서 좀 앉혀놓고 소통을 좀 듣더라도 그게 훨씬 낫겠구나. 두 분의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어느 쪽이 참 제대로 얘기를 하는 건지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뭐 며칠 사이에 아마 진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무슨 뭐 정당에서는 저런 일이 허구하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대수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김재원 최고위원 호통을 떠나도 어른이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한 저 장소가 5.18 묘지예요. 그렇습니다. 예, 무릎 사과 1년 만에 다시 5.18 묘지를 참배한 겁니다. 그래서 김 전 위원장이 다시 본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당 선관위원장으로 혹시 복귀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관측이죠. 예. 아무래도 김종인 위원장한테 당 선관위원장 좀 격이 안 맞을 겁니다. 격이 나중에 맞지 차후에 않는다. 예. 다른 자리면 몰라도 그러면 국민의힘 과거 보수정당의 대선 과정에서 선관위원장을 누가 했느냐? 예. 국회의장을 지내신 김수환, 박관영 이런 분들이 많이 했고요. 그랬군요. 지난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김광인 의원, 중진 의원이 한 적은 있습니다. 예. 그 전에는 이제 좀 거물급들이 했는데 원로급. 네, 이번에는 좀 누가 할지 과연 서병수 의원을 계속 고집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예. 다른 중진 의원이나 다른 원로급 의원 아니면은 비대위원장 했던 임명진, 김병준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예.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듣습니다.